예, 이제 마지막 오늘은 이제 별자리에 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내일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내일 이제 시험 보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에 관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문제.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한이 맺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치과를 개원해서 처음 시작할 때 창조 문제의 일부가 창조과학이라는 분야 있죠. 그죠? 그거는 세천사의 기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자.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창조신앙. 창조과학 분야가 있어서 내가 창조과학은 비교적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창조과학 자료를 보다가 제 치과대학 선배 한 2년 선배 우상두라고 하는 선배님인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있는 창조과학회 학술이사예요. 학술이사니까 자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전화했어요. 치과에서 이렇게 전화하니까 선배님 치과랑 관련된 아간명 치과랑 관련된 창조과학 자료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 반가워서 그 자료 좀 복사해서 좀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지 뭐. 야 그런데 야 경상아 야 그런데 너 안식일교인이잖아. 그래요. 너 안식일교인이잖아. 저 안식일교인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이제 한을 맺게 만드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야 안식일교인도 창조에 관심 있니? 야 안식일교인도 창조에 관심 있니? 그 말에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는 나를 보고 너 안식일 교인도 창조에 관심 있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우리 이제 이사 거기 이제 그 누구야 조현정 거기 우리 운영위원회 조현정 그분이 서울 36에 물리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아이들한테 창조를 얘기하려고 물리학하고 관계된 창조 자료를 얻으려고 우리나라에 이제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쯤에 온누리교회에서 창조과학에 관계된 사이트를 개설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는데 개설하고 그것이 유료 사이트예요. 돈을 내야지 가입이 되는. 가입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돈을 내라는 걸 하고 돈을 내면 가입 신청이 돼서 그러면 들어가면 창조과학과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이제 계속 가입 신청을 하는데 리젝트가 돼요. 거절이 돼. 또 하고 여러 번 하다가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거기 전화번호를 알아서 직접 전화했대요. 전화해가지고 따졌대. 내가 자꾸 가입 신청하는데 왜 이렇게 거절이 되냐. 거기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가입 신청서를 보더니 거절된 이유가요. 안식일 교회는 우리 안 받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우리 안 받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 창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무무리의 정체성의 중심이고 핵심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르사대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고 사단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없애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 머리에 없애게 위하여 안식일을 변경했다고 했고 창조 문제의 전문가들이 창피하게 일개 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다가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하고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막 마음이 저미고 한이 맺히고 안타까움이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잖아요. 그래놓고 나무무리라고 그러고, 그냥 나무무리가 도대체 왜 선택받았냐, why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why, 왜 남은 자손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 왜 선택했냐, 그러니까 왜 그잖아요. 분명한 목적성이 있고 해야 될 소명이 있잖아요. 소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 근데 또 하나는 나무무리가 안 돼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무무리가 꼭 안 돼도 구원받는 거랑 나무무리 되는 문제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물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퀄 남은 자손이 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지구 역사의 진짜 마지막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남은 자손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퀄 남은 자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재림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지도자분들이, 교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데는 오케이해요. 현재 재림교회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건 오케이. 그런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남은 무리는 잘 안 보여. 그래서 저의 견해는, 물론 제 견해가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의 견해는 여기 있는 이런 우리 후손들을 남은 무리로 만들자 이거예요. 남은 무리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장성스럽게 남은 무리를 만들어서,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가 탄생할 무리라는 거는 100% 맞거든요. 재림교회에서만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예언의 신도 가졌고 모든 면에 있어서 신실해요. 신실하기 때문에 남은 무리가 분명히 탄생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남은 무리가 탄생이 꼭 안 된 느낌이에요. 창조 문제에 관한 책도 없고, 그죠? 신학과에서도 창조 문제를 안 가르치고 있고 제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는 누구를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장래적으로 남은 무리를 탄생시키자 이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창조 문제에 관해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충돌이 있게 하는 마지막 대논쟁을 하자 이거예요. 그죠? 창조가 맞다면 논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그쪽이 이기겠냐 이거예요. 창조가 맞다면 우리가 이기지 그쪽이 이기겠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창조가 맞다면. 그러니까 창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창조물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어요.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우주도 그렇고 별새꽃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취미 활동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들의 남은 무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귀중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천체만환경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나는 안 사고 하겠다. 나는 쌍안경 안 사고, 나는 새를 너무 좋아해. 나는 새 보는 거 정말 좋아해. 근데 쌍안경을 안 산대. 눈이 뭐 몽고이냐? 예, 눈이 몽고이냐? 몽고분들은 진짜 잘 봐요. 예, 시력이 뭐 3.0, 4.0이 되면 오케이. 예, 그냥 새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작으면 참새고 크면 까칠해. 그 굉장히 단순한 사고로 새를 보는.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면 온갖 잡새가 날아다닌대. 그렇게 얘기하면은 새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천체만환경은 제가 100만 원부터 5, 6억까지는 제가 살 수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뭐 중간에서 한 2억짜리 사셔도 되고, 그죠? 중간 약간 아래급으로 해서 한 2억짜리 사도 되고,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한 3억에서 4억짜리 사도 되고,
그리고 진짜 뭐 처음 내가 입문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뭐 한 300에서 500만 원짜리 사도 되고, 어쨌든 이거는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열망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핸드폰 막 100만 원짜리 보통 물론 할부로 하지만 50만 원, 100만 원짜리 그거는 있으면서 쌍안경 하면, 제가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모처에 가서 잘못하면 그분 들으면은 섭섭하니까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보통 그렇다는 걸 얘기해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천체 관측을 잘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거기 이제 개척대를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몇 번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대. 막 쌍안경도 보여주고 망원경, 쌍안 망원경 막 이런 걸로 보여주니까 너무 좋대. 그래서 거기 지도자 중에 이제 의사가 있어요. 의사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한국에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게 고소득의 의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대요. 좋죠. 너무 좋대. 그러면 천체 망원경 요거를 좀 샀으면 좋겠다. 이 정도 급을 얼마나 줬냐? 그랬더니 가격을 물어서 어느 정도면 된다.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형편이 안 돼서요. 근데 차를 외제차 막 거의 5천, 6천, 거의 1억, 그죠? 외제차 끌고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별을 보는 거 등짝을 하는데 딱 때려. 정말 등짝을 딱 때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이가 저보다 많이 어리니까 자네가 못 사면 누가 사냐. 내가 그랬어요. 그잖아. 한국에서 고소득층인 대표적인 의사가 형편이 안 돼서 못 산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사냐고요. 제가 진짜 그 얘기 듣고 오죽하면 친하지도 않은데 때렸어요. 그날 처음 봤는데 때렸어. 처음 봤는데 등짝을 딱 때리면서 자네가 아니면 누가 사냐. 근데 우리들의 생각이 참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형편이 안 돼서요. 그 때릴만 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 2억짜리 사실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아. 예, 제가 형편이 안 돼서요. 그러면 예, 아무튼 이거는 소명이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도 소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소명 가지고 오셨어요. 소명. 그래서 그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이 있잖아요. 근데 패션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하고 순환, 그것이 이퀄로 해석이 돼. 예수님의 순환, 그것이 패션이 고통이에요. 그 열망, 아니 열정. 근데 패션의 어원이 뭐냐면 페인, 고통이에요. 고통과 왜 열정이라는 단어가 왜 고통에서 왔냐. 그 어원을 보면 인간이 가장 아픈 통증이 창자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창자를 끊어서 우두구두 깨물어 먹어 씹을 때 느끼는 고통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몰입한 상태, 그게 열정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고통당하고 십자가의 고통.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고통을 못 느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강한 소명과 강한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고통은 예수님한테 고통이 아니었어요. 물론 보는 우리들한테는 고통을 참으시는 예수님으로 비치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안 당하셨습니다. 그 역설로 얘기하면 그만큼 패션이라고 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패션은
고통을 못 잊어요. 소명의 고통. 그런데 즐거운 고통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보면 패션이 즐거운 고통이에요. 즐거운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으로는 얼만큼 즐거우셨을까? 누구요? 인간들을 구원하는 순간 아니에요. 한편으로 온 인류,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인간들이 죄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즐거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뜻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소명을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면 이렇게 별자리 공부하는 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스럽지 않게 그 일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제 했다. 요건 어제 했죠, 그죠? 여기서 모니터에서는 더 이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집에서 가끔 가다가 이게 기분이 그럴 때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제 한국 번호와 이제 그러는데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찍기 전에 빨리 넣은 게 찍었어. 예.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별자리만 공부하겠습니다. 별자리인데 별자리는 동서남북에 이제 이게 계절별 북쪽 하늘은 1년 내내 안 변하잖아요. 그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애들은 1년 내내 보이잖아요. 바뀌는 별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쪽 하늘 그리고 봄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5세트가 이제 요거 보면은 빤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카시오페아나 북두칠성이나 북극성 이 길인 자리는 점이 작죠. 그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잘 안 보입니다. 이거 보려면은 굉장히 눈 비비고 봐야 되니까 요 정도는 안 해도 오케이. 근데 눈으로 밖에 나가서 보이는데 손을 안 긋는다 그러면 노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 카시오페아가 이게 참 고민이 뭐냐면 카시오페아 뭐 이런 세페우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로 이렇게 도배를 해놨어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루스벨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가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하게 다 바꿔놨단 말이야. 안타깝게. 그래서 이 카시오페아가 이집트의 여왕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여왕이고
남편이 세페우스야. 그래서 이 W 앞에 쭉 가면 남편의 머리가 있어요. 삼각형 남편 머리, 몸통,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세페우스 자리. 예, 그리고 이 북두칠성하고 북두칠성이랑 작은 곰 자리 사이로 뭐가 흘러요? 용자리가 있는데 용자리를 보면은 이 사각형이 보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도 사각형이 보이는데 하나가 조금 흐리고 세 개가 뚜렷해요. 그리고 뚜렷한 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와요. 다리가 목이 얘랑 멀기 때문에 이 방향을 읽어야 돼요. 이 방향인지 목이 저 방향인지. 그래서 목이 요거랑 요 두 번째 세 번째 밝은 요 방향으로 오면은 다리를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목이 이렇게 휩니다. 이 사이로. 이 용이 르스벨이 어느 하늘에 내 보좌를 좌정하리라. 어느 하늘? 북편 하늘. 그래서 이 용이 북편 하늘을 걸터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딱 이렇게 내가 북편 하늘에 좌정하리라. 딱 나타나요. 이게 용자리예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요걸 보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요걸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하면 요거 보고 요거 계속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선을 그으면은 안 되고 어제 말씀대로 볼펜을 끈 다음에 끈 거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펴놓고 해야 됩니다. 한쪽에는 점, 한쪽에는 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러면서 숙달하면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봄철 별자리. 봄철 별자리는 저희가 조시아 트리 가서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닌가? 예, 그러면 여기 볼게요. 먼저 별자리는 아는 것에서 모르는 걸 찾아요. 모르는 것에 아는 걸 별자리 찾아요. 아는 거. 북두칠성은 다 알죠. 북두칠성 손잡이가 휘었다 안 휘었다? 살짝 휘었다, 어마어마하게 휘었다. 살짝. 그래서 살짝 휜 곡선대로 가요. 살짝 된 곡선을 살짝 그리면 동그라미가 크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밝다는 거예요. 흐리다는 얘기예요? 밝아요. 여기서 탁월하게 밝아요. 아크투루스, 예수님을 상징하고 노란 별자리. 남자를 상징하는 별들은 대부분 노랗고 여자를 상징하는 별은 대부분 하얗습니다. 그래서 노란 별을 찾고 아크투루스는 영등성이에요. 영등성인데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쪽으로 기울은 영등성. 마이너스 0. 몇이에요. 그래서 1등성의 2.5배 밝아요. 그래서 아크투루스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에요.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이고 세 번째 밝은 별이 직녀성이에요. 배가. 직녀성은 하얀 별이고 여름에 뜨죠. 그것도 영등성인데 걔는 플러스 영등성. 얘는 마이너스 영등성. 그렇게 돼서 아크투루스만큼 나오면 그만한 거리의 곡성을 또 가요. 그러면 여기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죠. 여기가 지평선이죠. 그러면 여기로 가까울수록 지평선에 가까워요. 그러겠죠. 지평선에서 가까운 위치에 스피카가 보여. 그죠? 그래서 스피카는 지평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흐려요.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대기에 먼지와 습기층이 있기 때문에 1등성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흐려요. 느낌적으로. 그렇지만 1등성.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걸 찾고 처녀자리이기 때문에 별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찌그러진 사각형이 있는데 그것이 까마귀 자리.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아크투루스, 스피카, 정삼각형 위치에 뭐가 있어요? 사자 꼬리별인 데네볼라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그것이 정삼각형. 그래서 봄철의 특징은 정삼각형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삼각형을 찾으면 반이 해결됐다. 반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네볼라를 찾고 그 다음에 목동 자리는 이렇게 보면은 그 목동 얼굴이 이렇게 되고 이게 모자예요. 삼각형이 모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필이에요. 필이. 그리고 여기가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목동이 나무에 이렇게 기대 앉아서 피리를 부는 거예요. 아셨죠? 나무.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별 세 개는 스트레이트예요. 스트레이트. 그죠? 이게 똑바른 세 개를 찾고 그 다음에 이 도깨비 방망이 모양의 형체를 찾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찾으면 목동 자리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처녀 자리는 이렇게 별이 지평선에도 가깝지만 별이 약간 흐려요. 그렇지만 뭐를 찾으면 되냐면 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면 돼요. 다이아몬드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북두칠성을 향해 있어. 북두칠성을 향해서 다이아몬드, 저는 소위계급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계급장을 찾으면 돼요. 이 소위계급장만 찾으면 오케이. 내일 시험 칠 때도 소위계급장만 그리면 오케이. 그죠? 오케이. 예. 예? 처녀들 뭘 그래? 치마. 요즘엔 치마 안 입어요. 요즘 처녀들은 치마 안 입어서 그거 하면 그 평등하당 그거 잘못하면 잡혀가요. 여성가족부한테 소리 들어. 예, 그러니까 요거 다이아몬드, 처녀가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나 봐요. 예, 다이아몬드만 그리면 되고 요 도깨비 방망이 그리고 요거 그죠? 손잡이 쪽 요거를 이 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꼬리 찾았으면 사자 자리 찾는 거는 누워서 떡 먹는 거다 아니다? 안치예요. 아주 쉬워요. 그죠? 이거는 한번 보면 머리가 뭐예요? 시클, 서양낫 모양이고 이 평원에 이렇게 사자가 발을 쭉 뻗고 이렇게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숫사자가 딱 누워 있는 모습, 사자 자리 찾고 그 다음에 개 자리 정도는 찾아주면 되고 여기서 큰 곰 자리 요거는 그리면은 보너스. 예, 이 북두칠성은 그려야 되고 나머지 요거 그리면은 보너스. 아셨죠? 예, 보너스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여기 알파르트 이 뱀은 쭉쭉쭉쭉 있는 거 그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찾아보세요. 제가 2분 드릴 테니까 빨리 연습하고 2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0초 30초 40초 50초 야 2분 빨리 공부해 50초 공부해서 남 주냐? 남 줘야 돼요. 아저씨 너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공부. 네, 해보고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선을 긋는 순간 밖에 나가면 멘붕이 와요. 머리가 하얘지고 안 보입니다. 선을 그으면 안 돼요. 공부할 때. 그죠? 쫙 보니까 이제 보이죠? 예, 이제 보겠습니다. 이 북두칠성 찾았죠? 찾았으면 이게 휘어 있죠. 이렇게 가면 밝은 별, 엄청 밝은 별. 그 다음에 지평선 위에서 처녀 자리. 그 다음에 정삼각형.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찌그러진 사각형.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목동 자리는 스트레이트 된 이 세 개 별을 찾아요. 밝아요. 그죠? 조금 밝죠? 스트레이트 되는 거 찾고 그 다음에 이 오각형을 찾아서 이 도깨비 방망이 모양을 먼저 찾고 앞발 찾고 그 다음에 여기 피리를 찾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북두칠성을 향해서 이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정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꼬리에서 앞에 이렇게 밝은 별에서 사자 몸통 찾고 시클 찾고 이렇게 시클 찾고 몸통 찾고 꼬리 찾고 앞발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알파르트에서 이렇게 내려온 바다뱀 자리 찾고
이쪽에서 개자리를 찾고 다 됐죠. 이 사각형 이렇게 이 개자리 가운데 M44라고 하는 벌집 성단이 있어요. 요 정도 하면 뭐 됐고, 이제 여름철 별자리는 신났다 안 났다?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아주 쉬운 게 또 여름 별자리예요. 그죠? 여름 별자리, 여름철 별자리가 지금 뜨기 때문에 여름철 별자리는 그냥 딱 쳐다보면 별 3개가 제일 밝은 별 3개가 딱 보여요. 무조건 3개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일 때도 있고, 그게 어떤 때는 직각, 어떤 때는 이등변 삼각형 그렇게 딱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직녀성, 그 다음에 여기 견우성, 직녀성, 견우성. 그죠? 직녀성 이름은 영어로 뭐예요? 예, 그거는 한국 사람이 관여한 것 같아. 왜냐하면 직녀는 못 자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배가, 그죠? 배가. 예, 그 다음에 여기 독수리 자리에 있는 1등성, 견우성 이름은 이것도 한국 사람이 또 관여했어. 그죠? 한국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게 독수리죠. 독수리가 알을 낳아요, 바로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죠. 그러면은 그 태교를 하잖아요, 그죠? 독수리도 알을 낳고 태교를 해요. 모르셨어요? 태교를 어떻게 하냐면 타이르면서 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알타이르. 그죠? 태교하는 거. 알타이르. 그래서 저게 이제 1등성 이름이 알타이르입니다. 알타이르. 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검은고 자리는 정삼각형 꼭지점에서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사각형, 평행사변형. 그죠? 평행사변형. 정삼각형 평행사변형이 연결된 게 검은고. 예, 잘 보여요. 그 다음에 독수리 자리는 독수리 머리, 몸통,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근데 뼈대만 보이죠? 뼈대만. 근데 이게 우산으로 보여요. 우산. 옆으로 된 우산, 마른 모의 우산. 머리, 이게 뭐예요? 손잡이. 우산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독수리 자리, 아니, 고니 백조 자리는 이 플러스를 찾아요. 십자가. 이것이 영어로는 북쪽 십자가예요. 노던 크로스. 발음 좀 해볼래? 노던 크로스. 오, 여기 원어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북쪽 십자가를 찾고 날개 하나 찾고 반대 날개 찾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찾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가운데로 향해 있는데 십자가 여기 맨 아래 이름이 뭐예요? 알비레오. 알비레오는 이중성이에요. 밤하늘의 가장 멋진 2개의 별이에요. 백조 머리가. 그래서 알비레오가 별 보는 사람한테는 아주 유명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천체관측반 이름이 알비레오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그걸 보면 상당히 보석별로 보여요. 2개가. 여름이 빨리 오면 좋겠죠. 그제? 여름이 빨리 오면은 저걸 이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이 사각형을 찾고 그 다음에 이 데네브라고 하는 꼬리별이랑 직녀성을 딱 연결해서 쭉 와요. 쭉 오면 이 거리만큼 오면 찌그러진 H가 이게 찌그러진 H라고 해요. K자 비슷한 찌그러진 H. 이 찌그러진 H랑 딱 부딪혀요. 찌그러진 H에 여기에 딱 부딪혀. 그 다음에 찌그러진 H를 찾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 머리를 찾고 다리를 찾으면 돼요. 앞발. 어제 얘기했듯이 이 왕관을 중심으로 해서 목동자리 헤라클레스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앞발로 누구의 발을 누르고 있어요? 용을 밟고 있어요. 용의 머리를 밟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용 자리를 찾고 싶으면 헤라클레스 자리를 찾고 앞발을 찾으면 용 머리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찾으면 용 머리를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돼요. 용 머리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헤라클레스 머리 옆에 있는 라스 알하게라고 하는 뱀 주인 자리의 1등성. 그리고 여기 보면 왕관 자리, 이 목동 자리 바로 뒤에 왕관이 있어요. 근데 왕관을 누가 탐하고 있어요? 거기 부자 선지자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대권을 탐했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대권인 상징하는 왕관을 누가 낼름낼름해요? 뱀이 바로 이렇게 낼름거리고 있어요. 이거를 뚜렷이 보여. 뱀 저 삼각형은요, 딱 보면 딱 보여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뱀 머리를 쉽게 찾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평선이죠. 남쪽 지평선 위에 이 정갈 자리가 있는 거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정갈 자리 찾고, 그 다음에 이 궁수 자리. 궁수 자리의 특징은 뭐냐면 주전자. 보면 이 주전자 뚜껑, 주전자 물통, 손잡이, 여기가 물 나오는데 주전자처럼 생겼죠. 그죠? 뚜껑, 물통, 손잡이, 물 나오는데, 그래서 주전자 모양의 그 활잡이를 찾으면 됩니다. 궁수자리. 그러면은 2분 또 드릴게요. 2분. 2분. 시간이 더 필요한 분은 2분 10초 드릴게요. 2분 30초는 안 돼. 15초에서 협상하자. 2분 15초.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열기가 느껴지네. 예. 맞아. 북두칠성이 큰 곰자리의 일부를 북두칠성이라고. 별자리 이름이 아니에요. 북두칠성은 별자리 이름이 아니고 큰 곰자리가 별자리입니다. 큰 곰자리의 일부가 북두칠성. 저기 큰 곰자리. 아니요, 다르다는 얘기죠. 북두칠성은 별자리가 아니에요. 큰 곰자리의 일부를 7개가 특이하다 해서 북두칠성이라고 했지, 북두칠성은 별자리가 아니에요. 별자리가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걸로 쳐드릴게요. 88개 중에 북두칠성이라는 별자리는 없어요. 빅 디퍼 해가지고 이 큰 곰자리. 특이한 모양. 그래서 십자가 모양. 됐습니다. 2분 15초가 지나세요. 보겠습니다. 이제 요 삼각형, 그저 딱 보이죠? 그죠? 화면에 딱 보여요. 이거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쳐다보면 찾았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 평행사변형, 이 검은 거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우산 머리 찾고, 손잡이 찾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먼저 찾고, 날개 하나, 날개 반대쪽, 그죠? 요게 이제 고니 자리 찾고, 그 다음에 요거를 쭉 연결하면 이게 쭉 해서 간 만큼 찌그러진 H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찌그러진 H 있죠? 찌그러진 H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별을 찾고, 이게 삼각형이 헤라클레스 머리, 몸통, 다리, 뒷다리, 앞다리. 앞다리 아래 뭐가 있어요? 용머리. 용머리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밝은 별로 가서 이게 용 앞자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게 이게 용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게 그 북극성 작은 곰자리, 큰 곰자리,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되는 뭐예요? 그 목동 자리, 그다음 목동 머리 위에 뒤쪽에 왕관 자리. 왕관을 탐하는 이 세 개가 뭐예요? 뱀 자리, 뱀 머리,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서 라스할하게를 찾아서 요렇게 몸통, 오각형의 몸통을 찾고 여기서 요렇게 가는 뱀.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 독침이 내려와요. 지평선으로 내려와서 독침이 딱 꺾여요. 그리고 여기 이게 주전자 뚜껑, 몸통, 손잡이 물 나오는데 여기가 궁수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은하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기는 천체 대상에 열 몇 개가 몰려 있어. 저기는 특별히 그 유니스텔라로 보면 백조가 보여요. 백조가 보여요. 그래서 저기가 아주 유명한 아주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됐죠? 다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 별자리. 안 했다. 해야죠. 여기 돌고래 안. 여기 있는데 요 사이 여기 이렇게 작은 각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화살 자리가 있어요. 화살 자리가 있고 여기 직녀 견우 사이로 뭐가 흘러요? 은하수의 강이 흘러. 은하수의 강변에 돌고래가 놀고 있어요. 요거는 돌고래 머리는 약간 마른 모기 때문에 앙증맞기 때문에 딱 보면 보이는데 밤하늘이 좋은 데서 뚜렷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할 거는 직녀성이랑 견우성 사이에 여기서 약 3분의 1을 가요. 반 3분의 1에서 반 사이 요 정도. 제가 걸린 여기 있죠. 딱 여기를 제가 여기서 이 거리를 쭉 가다가 3분의 1보다 약간 더 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옷걸이가 있어요. 하늘에 옷걸이가 있어요. 옷걸이가 있어요. 쌍안경으로 보여. 천체만원경으로는 다 안 보여. 왜냐하면 굉장히 옷걸이가 크기 때문에 쌍안경으로 보면 또렷이 보이는데 천체만원경으로 보면 한 3분의 1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천체만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옷걸이는 쌍안경으로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저 견우성부터 직녀성까지 약 3분의 1보다 약간 더 가는 위치를 딱 봐요. 아주 멋있습니다. 아셨죠? 예, 거기까지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뭐? 옷걸이는 거기에 별자리가 아니고 산계성단도 아니고 그걸 성군이라고 해요. 산계성단은 서로 관계 있는 집단을 산계성단이라고 하는데 성군은 뭐냐면 그냥 우연하고 같은 방향으로 별이 모양을 이루는 걸 성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쌍안경으로 관측하는 책 있죠.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산계성단처럼 인정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성군이라고 이름 붙이는 산계성단이라고 해도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는 아니에요. 천체 대상이지 별자리는 아닙니다. 별자리는 눈에 보여야지. 맨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철 별자리. 가을철 별자리는 사각형이에요. 페가수스 사각형인데 저거는 특징이기 때문에 딱 보면 정사각형 모양의 큰 사각형이 보이고 예, 요걸 찾아요. 요거를 먼저 찾아야 돼요. 사각형을 찾고 요거는 페가수스 사각형은 페가수스가 원래 머리 달린 사람 머리인 반인 반마, 반은 사람이고 반은 다리는 말.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죠? 안타깝게. 그래서 페가수스 사각형에 요거는 날개예요. 날개 달린 말. 날개가 찍 가고 꺾여서 가고. 날개예요. 그냥 찍 가고 꺾여서 가고. 그걸 기억해요. 찍 가고 꺾여서 가고. 이게 날개고 머리는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그죠? 하나 둘 땅. 그것만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페가수스 자리인데 페가수스 자리 반 이쪽에 알페라츠라는 밝은 별이 있어요. 알페라츠부터 별이 이렇게 밝은 별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4개가 쭉 연결돼요. 일렬로 쫙 연결돼요. 밝은 별이 그것이 안드로메다 자리예요. 안드로메다 자리.
근데 안드로메다 자리는 자세히 보면 밝은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흐린 별자리로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을 따지면 안드로메다 자리고, 안드로메다 자리가 유명한 거는 안드로메다 자리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M31. 그죠? 이게 은하인데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 하나 둘 가. 여기서 하나 둘 가고 여기서 꺾여져서 밝은 별 하나 있죠. 그 거리만큼, 이 거리만큼 땅 가면 정확히 있어. 그래서 쌍안경으로 요거는 2월 말만 돼도 우리가 가진 이 쌍안경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여기서도 보여요. 조금 지금 근데 너무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조시아 트리 가면 초저녁에 해지자마자 반드시 보여요. 안드로메다 자리, 안드로메다 은하. 맨눈으로도 보여요. 맨눈으로. 뭐처럼 보이냐면 오리온 대성운도 맨눈으로 보이죠. 뿌옇게. 그 정도보다는 약간 흐리지만 보여요. 단 정확한 위치를 알아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거기를 딱 응시하면 흐린 대상에 살짝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그렇게 찾고, 그렇게 안드로메다 자리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별자리들은 여기가 지평선 위쪽에, 지평선 가까운데 요 특이한 모양의 바다 염소가 있고 포말하우트가 있어요. 밝죠, 그죠? 얘도 1등성이니까 남쪽 물쪽이 포말하우트를 찾고, 요 별들은 그냥 대강 찾아도 됩니다. 내일 시험 칠 때 이 포말하우트라는 글씨만 하고 바다 염소 요거 물병 자리는 안 그려도 됩니다. 돌고래 자리도 안 그려도 돼요. 아셨죠? 중요한 거는 페가수스 사각형, 날개, 머리, 요건 반드시 그려야 되고, 요 라인은 그대로 그려야 돼. 요 라인은. 그리고 카시오페아 요 정도. 그리고 카시오페아 W 앞에 쭉 가면 남편 머리, 삼각형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케페우스, 세페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케페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 페르세우스는 안드로메다가 카시오페아랑 케페우스의 딸이에요. 그죠? 딸이고, 이 안드로메다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 누가요? 페르세우스 장군이 가서 구해주고 결혼해요. 그래서 저희 이 안드로메다 자리 아래쪽에 페르세우스 자리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꺾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라인이. 요 정도 하면 끝. 요거는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겨울철 별자리. 요거는 안 해도 되죠. 그죠? 너무 쉬운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육각형 자각. 이거 보세요. 여기가 삼각형, 여기가 지평선 위죠. 지평선. 항상 생각할 게 지평선이 어디냐. 여기에 가까우면은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가까운 쪽으로 요렇게 칼이 있어요. 요렇게 밝은 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칼이 있죠. 요게 큰 게 자리. 그 다음에 이게 구석이 어떻게 되면 삼각형 위에 삼각형 연결 그죠? 삼각형 위에 삼각형 연결 하면 육각형이 돼요. 그리고 먼저 찾을 거는 시리우스를 찾고 반대쪽에 카펠라를 찾아요. 이 두 개를 먼저 찾으면 쉽습니다. 두 개를 찾고 삼각형 찾고 연결하면 돼. 그런 방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황소 자리 근방은 여기가 그 별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 황소 자리 근방을 여기 이제 쌍안경으로 많고, 말씀드렸듯이 이 오리온 자리에 이게 오른쪽 위에 이별, 사각형의 이별이랑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을 연결해서 그 거리만큼 가면 플레이아데스가 있어요. 아셨죠? 그 플레이아데스를 쌍안경으로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3분 동안 여기서 찾아보세요. 점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보세요. 3분 드릴게요. 근데 여름철 별자리가 정말 다양하고
또렷한 것들이 많아요. 아주 뭐 정갈 자리, 그 궁수 자리, 그리고 은하수가 있기 때문에 쌍안경으로 은하수 거기 보면은 거기 백조 자리가 은하수를 흐르고 오는데 쭉 있거든요. 그 삼각형 안을 보면 은하수가 아주 잘 보여요. 쌍안경으로 보면 은하수가 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은하수가 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추석날 밤 9시 경에 그 은하수가 머리 꼭대기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를 은하수가 정확히 지나가요. 추석날 밤 9시 경에 쫙 머리 꼭대기로 지나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이 오늘 초승달보다 아주 얇은 달이 그 여기 필드스코프로 맞춰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보고 오시겠습니다. 보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는 각자 어제 팀으로 헤쳐 모여.